DDPG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실제 코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DDPG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앞서서 봤었던 DQN 기법과 액터 크리틱 기법이 결합된 방법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Q러닝으로 이 Q 네트워크를 학습을 한 상태에서 액션을 취하려면, 이 정보를 가지고서 액션을 취하려면은 매 스텝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지금 상태값이 주어졌을 때 액션이 이것저것 바꿔지면서 이 Q 값을 최대로 할 수 있는 액션을 찾아서 집어넣어야 되겠죠. 시스템에 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매 스텝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단점이 좀 있어요. 계산 로드가 좀 걸린다. 그래서 이 액션에 대한 함수를 도입을 해서 액터 네트워크를 도입을 해서 폴리시 그레디언트 방법으로 이 액터를 학습을 하자라는 게 되겠습니다. 크리틱을 가지고서는 이제 Q를 근사를 한 네트워크를 잘 구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폴러시에 대해서 액터 네트워크를 도입을 하고 Q에 대해서 크리틱 네트워크를 도입을 한다. 그래서 어쨌든 두 개의 네트워크가 도입이 되는 그런 액터 크리틱 방법론을 도입을 할 거다. 그리고 뭐 액션을 취할 때 액션이 뭐 지금 상태가 하나가 딱 주어졌으면은 액션은 무조건 동일하게 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1이라는 상태라고 하면은 액션은 항상 2로 취해진다. 뭐 2.1, 1.9 뭐 이게 아니라 항상 2로 취해진다. 디터미니스틱한 플러시를 학습을 할 거다라는 거예요. 이 플러시를 학습하기 위해서 목적 함수로 쳐다보고 있는 이 리어드를 극대화할 수 있는 폴러시를 학습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이 목적 함수를 폴러시 안에 있는 패러미터, 웨이트로 편미분을 해서 폴리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서 액터를 학습을 하게 된다. 이 크리틱 같은 경우에는 Q러닝을 가지고서 학습을 하게 된다. 이게 다입니다. 이게 다예요. 그래서 폴러시 같은 경우에 디터미니스틱 폴리시 그레디언트이기 때문에 어떤 확률적으로 변할 수 있는 폴러시가 아니라 그냥 결정이 됐다는 거야. 지금 상태값 주어지면은 그냥 액션 항상 똑같이 나온다는 거야. 스테이트가 다르지 않으면 항상 똑같은 액션 값을 뱉어주는 결정론적인 정책 요거를 학습을 할 거예요. 우리 리어드 액션 밸류 펑션 Q 네트워크는 뭐였었냐? 현재 스텝에서 얻을 수 있는 스테이지 이득에다가 요걸로 인해서 다음 상태 갔을 때 거기서부터 이제 최적 또 리어드를 더하게 된다. 요걸 이제 최대한 이제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뭐 그런 게 됐었죠. 근데 여기서 뭐 익스펙테이션 액션이 스토캐스틱하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뭐 평균을 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폴러시 자체가 그냥 결정론적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지금 상태값 주어지면 액션 무조건 어떤 한 값이 돼버린다. 평균 내고 그럴 것이 없다. 그래서 이 익스펙테이션이 떼진 거 기대값을 계산하는 평균을 계산하는 그 오퍼레이터가 없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Q 네트워크 어떻게 학습한다? 이걸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과 결과적으로 얘가 같아졌으면 좋겠다. 요 차이의 제곱을 미니마이제이션 하도록 Q 네트워크 안에 있는 크리틱 네트워크 안에 있는 뉴럴넷의 패러미터를 학습을 하게 된다. 업데이트를 하게 된다. 액터는 어떻게 업데이트를 하냐? 결국은 얘를 맥시마이제이션 하고 싶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녀석을 액터 뉴럴 네트워크 안에 있는 패러미터로 편미분을 한다. 그레디언트 값을 계산을 했다. 그 그레디언트로 이 패러미터를 쭉 업데이트를 하게 된다.
그레디언트 에센트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하게 된다. 왜냐하면 얘를 맥시마이제이션 하고 싶기 때문에. 미니마이제이션 할 때는 그레디언트 디센트지만 우리는 맥시마이제이션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목적 함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패러미터를 학습하게 된다. 그래서 뭐 DDPG 논문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알고리즘이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뭐 크리틱 네트워크와 액터 네트워크를 도입을 하고 그거의 패러미터를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자. 타겟 네트워크 분리한다 그랬죠. 지금 처음에는 그냥 동일하게 이니셜라이제이션 부여를 하는 겁니다. 리플레이 익스피리언스 버퍼 비어져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는다. 내 지금 표기값이 여기였는데 거기서 액션을 취한다. 디터미니스틱하게 액션을 취해요. 근데 우리가 익스플로레이션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매번 같은 값이 또 취해지면 상태가 같으면 매번 같은 값이 취해지기 때문에 학습에 조금 방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학습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정보량이 적어서. 그래서 익스플로레이션 노이즈를 좀 더해서 액션을 취하게 된다. 이 액션에 의해 가지고 어떤 다음 상태 값으로 할 거고 그때까지 이제 또 얻었던 리어드가 있겠죠. 리어드 R S, A라고 표기되는 그 리어드를 저장을 하게 된다. 리플레이 익스피리언스 버퍼에다가 저장을 하게 된다. 여기서 이제 랜덤 미니 배치 개수만큼 뽑아갖고 학습에 쓰겠다. 이 녀석과 우리가 학습하고자 하는 크리틱 요 Q 네트워크 값과 한 스텝 리어드에다가 그 다음 상태 값에서 요 최대로 얻을 수 있는 리어드 값 요거 두 개 더한 거가 같아야 된다 그랬죠. 얘를 이제 미니마이제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타겟 네트워크 활용하고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액터 폴리시는 어떻게 되냐? 이 크리틱을 맥시마이제이션 방향으로 액터를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Q 네트워크를 편미분할한 거죠. Q 네트워크를 액터 안에 있는 그 패러미터로 편미분을 합니다. 편미분을 했어요. 그 정보를 가지고서 이제 쭉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 정보를 가지고서 업데이트를 하게 된다.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깃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요 그레디언트를 가지고서 업데이트를 한다라는 거고 타깃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카피를 해서 온다 그랬었죠. Q 네트워크 방식에서는 지금은 주기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뜨문 오기 때문에 소프트 타겟 업데이트 지금 요건데 요거 그대로 여기다가 끌고다가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요거에다가 기존 타겟 네트워크 그 웨이트 값 조금 버무려 갖고 천천히 움직이게 한다. 얘가 한 번에 탁 업데이트 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거에서 조금 업데이트 되게 소프트하게 업데이트를 한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다 얘기 나눴던 그거를 도대체 코드로 어떻게 구현하냐, 너무 복잡하지 않냐, 이걸 구현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이 될 수 있는데 요즘은 너무나도 공개되어져 있는 코드가 많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 논문 코드 잘 살펴보면은 어느 정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테이트 피드백 RL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패키지 설치하시면 돼요. 그 파이썬 코드 내에 임포트 해서 옆에 적혀져 있는 것들 있죠. 그거 쫙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 파이썬은 이제 뭐 3.7로 해서 인바이러먼트 하나 생성을 해주시고 짐 같은 경우에는 이 버전으로 해야지 오류가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크사디라는 것도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 설치를 해주고 여기서 이제 매트랩을 뭐 불러오는 파트가 있는데 요거는 사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주석 처리를 해주시면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서
코드를 한번 다운로드 받아 보시고 스테이트 피드백 아래르라고 되어져 있는 그 폴더 안에 들어가 있는 파일들을 좀 살펴보겠다. 메인 트레이닝 테스트 스테이트 피드백 파이썬 파일 여기를 잘 뜯어보면 쭉 일단 보면 이런 게 있어요. agent.act nom state add noise true add noise true 뭐겠어요? 액션을 취하는데 아까 익스플로레이션을 위해서 노이즈를 좀 더한 상태로 움직인다. 뭐 이랬었죠? 그 노이즈 더해주겠다는 얘기고 액션 지금 스테이트 값 기준으로 취해줘야 되는 액션 값 계산하는 함수가 여기 녹아 들어가 있다는 거야. 뭐겠어요? 액터 네트워크. 액터 네트워크가 여기 있는 거구나. 근데 놈 스테이트? 놈 액션? 왜 놈이란 말이 붙냐? 노멀라이제이션 됐다는 거야. 뭐 값이 0에서 1000, 0에서 10 이러면은 스케일이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었죠. AI 화공개론 들을 때. 그래서 0에서 뭐 1 사이로 노멀라이제이션이 돼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액션을 실제로 주려면, 실제 시스템한테 주려면 디노멀라이제이션, 원래 값으로 되돌려야 되겠죠? 그래서 액션 스페이스의 가장 작은 값, 액션 스페이스의 가장 큰 값을 제공을 해줌으로써 디노멀라이제이션을 해줘요. 이 액션을 이제 주면, 인바이러먼트한테 주면, 이 스텝이라는 게 뭐냐? 지금 내 상태에서 이 액션이 들어가면 다음 상태 값, 계산되게 하는 인바이러먼트라는 거야. 다음 상태 값이 계산돼서 나오고요. 지금 요걸 취했을 때 얻어지는 리어드 값도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뭐 한 에피소드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뭐 이런 걸 여기다 또 저장하는 거야. 지금 에피소드 사용하는 와중이면 예를 들어서 충전을 0%에서 100%까지 했다. 0에서 100 사이에 움직일 때 돈 요거에는 0이 찍혀요. 근데 이제 100%딱 채워졌다. 그럼 여기 1이라고 찍히는 거야. 충전 끝났다. 라고. 그래서 어쨌든 이 environment는 실제 시스템을 넣어준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실제 시스템, 가상 시스템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정말 실제 시스템 가지고서 학습을 한다 그러면은 그 실제 시스템한테 이 액션을 취하고 그럼 그냥 다음 상태 값이 측정이 돼서 와요. 센서로부터 측정이 돼서 와요. 그리고 지금 상태 값과 이 액션을 취했을 때 우리가 리어드 어떤 형태로 정의를 해놨잖아요. 그냥 그거 계산값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걸 의미하는 거고요. 이 다음 상태 값도 노멀라이제이션 한 상태에서 뭔가 학습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노멀라이제이션을 시킵니다. 그래서 시스템 동력학과 리어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 우리가 좀 전에 앞에서 봤던 env.step 거기가 도대체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는 지금 폴더 gmdfn 타고 들어가서 invs 이 파일을 열어보시면 된다라는 거야. 우리 가상 시스템 배터리 모델 요거 안에 가상 환경이 구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음 상태 값은 요 상태에서 요 액션 취해졌을 때 다음 상태 값은 그 배터리 동력합 시뮬레이션 모델에 의해서 계산이 되는 거고요. 리어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자. 우리는 맥시마이제이션 문제를 풀 거야. DDPG 요 코드가 맥시마이제이션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보상을 최대화하기 위한 액터를 학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충전하는 상황이거든요. 충전하는 상황에서 지금 매 초마다 만족을 시켜야 되는 어디까지 충전이 됐어야 된다 라고 하는 레퍼런스 SOC가 있는데 이거를 충족을 못 시키면 페널티를 줄 거야. 음수를 줄 거야. 점수를 깎을 거예요. 그러니까 맥시마이제이션을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이걸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하겠다라는 거죠. 페널티를 줍니다. 근데 SOC 열심히 충전하는 거 좋아요. 근데 우리가 또 고려해줘야 되는 게 안전성도 고려를 해줘야 돼요. 충전을 하자고 막 너무 세게 충전을 하면 너무 빨리 충전을 하면은 배터리 온도가 너무 급상승을 하겠죠. 그래서 맥시마이제이션 배터리한테 허용할 수 있는 맥시마이제이션 온도보다 더 높아져 버리면
권장 온도보다 높아져 버리면은 또 페널티를 주는 거야. 높으면 여기가 양수죠? 거기에 음수가 곱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깎아버리는 거야. 양수에 음수. 토탈 음수가 돼버리죠? 벗어나면 음수로 막 깎아버리는 거야. 점수로 깎아버려요. 또 하나 뭐가 있냐? 배터리 내부적으로 사이드 리액션이 발생을 하면은 또 페널티를 줘버리는 거야. 사이드 리액션이 발생을 하면 여기가 음수가 된대요. 거기 앞에 양수값을 곱해요. 그러니까 사이드 리액션이 발생하면 또 막 깎이는 거예요. 점수가 깎여요. 근데 이 DDPG라는 Reinforcement Learning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리어들을 이제 맥시마이제이션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맥시마이제이션 하려고. 그래서 리어드는 저렇게 구성이 되어졌구나. 아까 input.step 거기 안에 리어드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내가 만약 다른 형태의 리어드를 제공을 하고 싶으면은 그 부분들을 고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이제 리어드는 뭐 그렇고 배터리 모델 뭐 거기에 들어있는 건 알겠고 크리틱 네트워크와 액터 네트워크 어떻게 학습을 해나가냐. 아까 뭐 Q 네트워크 방식을 쓴다. 뭐 액터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서 뭐 업데이트를 해나간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게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구현이 되어져 있냐라는 거예요. The main training testing state feedback.py 여기를 보다 보면 agent.step nom state nom action read nom next step done 요런 파트가 있어요. 근데 요 파이썬 파일 맨 위로 올라가면 뭐라고 되어져 있냐? 뭐라고 되어져 있냐? 요 에이전트가 from DDPG agent, import agent 뭐 이런 게 아마 적혀져 있을 거야. 결국 요 에이전트에 대한 건 어디에 적혀져 있냐? DDPG agent 여기 있다는 거야. 여기에 있는 정의되어져 있는 함수들을 가져다 쓰겠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는 거예요. agent.step이라고 그랬죠. 그 스텝이 도대체 뭐냐? state, action, read, next step, done. 요걸 받아서 일단 experience replay buffer에 저장을 하겠다. 메모리에 저장을 하겠다. 추가를 하겠다. 라는 파트가 되겠고요. 저 replay experience buffer 그 사이즈, 저장된 데이터 개수가 배치 사이즈를 넘어가면 이제 학습을 시작할 수가 있겠구나. 학습을 위해서 랜덤 샘플링 해야 되는 배치 사이즈보다 데이터가 많아졌구나. 이제 학습을 할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이제 메모리로부터 이 리플레이 익스피리언스 버퍼로부터 샘플링을 해요. 샘플링을 해요. 이 샘플링과 값말하는 걸 넘겨줘서 학습을 한다. 이 런이라는 거 또 어딘가에 짜여져 있어요. 코드가 적혀져 있어요. 그걸 또 찾아가는 거예요. 일단 여기서 리플레이 익스피리언스 버퍼에서 데이터를 뽑아내서 넘겨주는구나. 값말하는 거 뭘까? 뭔가 그 타겟 네트워크 업데이트하는 뭐 그걸 것 같아요. 뒤에 가서 확실해지겠죠? 저 런이라는 부분을 또 찾아가는 거예요. 또 찾아가요. DDPG agent.py 여기 있네요. experience와 값말을 받아서 뭔가 이제 학습을 정말 하는구나. 학습한다 라는 표현이잖아요. 이 경험으로부터 데이터로부터 다시 도출을 시키는 거야. 즉 우리가 그 리플레이 익스피리언스 버퍼에서 샘플링을 하면은 우리가 저장했던 순서대로 녹아져 있어요. 얘를 다시 받아오는 거예요. 받아와서 액터 타겟 넥스트 스테이츠를 넣으면 액션 넥스트 이게 뭐겠어요? 요걸 의미하는 겁니다. 액터 타겟, 크리틱 타겟 뉴럴넷들이겠죠. 액터를 복사해 놓은 타겟이야. 그리고 크리틱을 복사해 놓은 또 타겟인 거야. 실제 액터는 또 어디 있겠어요? 여기는 안 보이는 것 같고 여기 크리티컬, 크리틱 로컬 이게 실제 크리틱이에요. 얘를 카피를 하거나 혹은 소프트 업데이트하는 DDPG에서는 소프트 업데이트 한다 그랬죠? 그 녀석이 크리틱 타겟이라고 적혀져 있는 거다.
이 뉴럴넷은 어디서 또 구성을 했겠느냐? 이건 뒤에서 또 얘기를 할게요.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요 감마는 소프트 업데이트를 위한 감마는 아니었네요. 여기 부분 감마입니다. 여기 부분 감마예요. 이거 그냥 읽어서 적은 거야. 액터 타겟에 넥스트 스테이트를 넣어서 거기서 취해야 되는 액션 값을 계산을 합니다. 크리틱 타겟에 넥스트 스테이트와 넥스트 액션 넣어서 앞으로 긴 시간 동안에 얻을 수 있는 리워드 이 부분을 계산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 지금 계산해낸 거예요. Q 타겟 요만큼이죠. 대괄호 안에 요만큼 Q 타겟 리워드 요거 더하기 감마의 요 Q 넥스트 이거라는 거야. 마지막 종료 시점이 아니면 다음 상태값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또 얻을 수 있는 이 정보를 더해줘야지 이 대괄호 안이 되는 거고. 지금 충전이 다 돼서 다음 상태값이라는 게 없어요. 그럼 그냥 이게 끝인 거야. 이게 끝이요. 다음 상태가 없으니까. Q 타겟들을 계산을 한 거다. Q 타겟들. 마지막 종료 시점에 여기가 1이기 때문에 얘가 없어지고 종료 시점이 아니면 여기가 0이어서 1로 살아남아서 요 표현이 된다. Q expected critical local state action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학습하고자 하는 얘 이것과 이것의 차이의 제곱을 목적 함수로 잡겠습니다. mean squared error입니다. mean squared error 요것과 타겟 이것과의 mean squared error를 목적 함수 크리틱을 학습하기 위한 목적 함수로 잡겠습니다 라는 거야. 됐죠? 여기까지 됐죠? 요 녀석 옵티마이저 아담 옵티마이저로 학습할 거라는 거예요. 토치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mean squared error 계산할 수 있는 함수 갖다 썼고 거기서 제공하는 옵티마이제이션 중에 아담 옵티마이제이션 또 갖다 쓰겠다. 러닝 레이트 위쪽에서 다 정의가 되어져 있어요. 위쪽에서 여기 정의가 되어져 있어요. 그거 여기서 갖다 쓰는 거야. 목적 함수의 그레디언트를 한번 계산을 하고 그 그레디언트 활용해서 한번 업데이트 했습니다. 크리틱 옵티마이제이션 요걸로 그레디언트 일단 싹 깨끗하게 해놓은 다음에 요 녀석에 이제 그래서 요 제로 그레드를 가지고서 한번 싹 깔끔하게 지우고서 그레디언트 값 계산해주고 그걸로 크리틱 업데이트 한다 라는 파트예요. 이제 액터를 학습을 해야겠죠? 액터 지금 상태 값에서 액션을 취한다. 액션 값 계산한다. 그거 가지고서 우리가 학습한 크리틱에 넣어줘요. 크리틱에 넣어줍니다. 평균 내는 거는 이제 미니 배치 개수만큼 우리가 데이터를 뽑아놨기 때문에 평균을 내주는 거야. 얘를 이제 목적 함수로 잡을 건데 기본적으로 옵티마이제이션이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거를 학습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 녀석을 이제 미니마이제이션 하게 하는 거예요. 요 녀석을 미니마이제이션 한다는 건 결국 우리가 원하는 Q를 최대화하는 방향일 거야. 그래서 요걸 목적 함수로 잡아놓고 얘를 이제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방향으로 액터 네트워크를 학습을 합니다. 요거 목적 함수 잡아놓고 Q를 이제 극대화할 수 있도록 액터를 학습을 한다. 또 그레디언트 깔끔하게 지워놓고 목적 함수에 대한 그레디언트 값 계산하고 업데이트를 한다. 됐죠? 요걸 했다는 거예요. 요거. Q를 가지고서 이제 한번 그레디언트 계산했다. 그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 했다. 소프트 업데이트 있죠? 크리틱 로컬 정말 학습하고 있는 녀석 요것과 타겟 요 녀석을 이제 타워만큼 해갖고 소프트 업데이트 한다.
소프트 업데이트. 타겟을 소프트하게 업데이트한다. 타겟을 소프트하게 업데이트한다. 이 소프트 업데이트도 어딘가 또 함수가 적혀져 있겠죠. 잘 찾아보면은 이 녀석들 받아들여갖고 이렇게 업데이트하는 게 짜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액터 타겟, 크리틱 타겟, 크리틱 로컬이라고 한 도대체 이 뉴럴넷은 어디서 설정을 하고 왔느냐? 그 뉴럴넷 어떻게 정의가 되어져 있느냐? 그걸 이제 또 살펴보러 갑니다. 모델.py라는 파일을 열어보면 이런 게 적혀져 있어요. 액터 뉴럴넷을 잡아주는 곳입니다. 스테이트 사이즈, 액션 사이즈, fully connected 400개, fully connected 또 300개. 뭐 요거는 랜덤 시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스테이트 개수에서 400개로 fully connected 있다. 스테이트 개수에서 400개로 fully connected 돼 있다. fully connected 된 노드 여기서 fully connected 두 번째 히든 노드 두 번째로 또 fully connected 돼 있다. 여기서 이제 액션 사이즈 개수만큼 또 fully connected 돼 있다. 패러미터를 초기화한다. 패러미터 초기화 어떻게 한다? 유니폼하게 뭐 초기화를 하고 있네요. 뭐 요거 자베 이니셜라이제이션이라든지 허 이니셜라이제이션 이 액티베이션 펑션에 맞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fully connected를 정의를 한 상태에서 연결을 지어줘야 되죠. 스테이트가 들어와서 fully connected 통과하고 액티베이션 펑션이 씌워진다. 스테이트가 들어와서 fully connected 되고 액티베이션 펑션이 씌워진다. 그 녀석이 다시 fully connected가 돼서 렐로가 또 씌워지고 그 녀석이 또 다시 fully connected가 되고 탄젠트 하이퍼볼릭이 씌워진다. 탄젠트 하이퍼볼릭을 씌워주는 이유는 요 액션이 노멀라이제이션 되어져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값으로 내보내고 싶은 거예요. 노멀라이제이션. 마이너스 1은 이제 액션의 미니멈 값, 1은 액션의 이제 맥시멈 값에 대응이 되도록 그 사이로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이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액터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크리틱은 또 비슷해요. 비슷한데 조금 특이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조금 특이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뭐 이런 데가 좀 달라졌죠. 스테이트만큼 들어와서 fully connected 일단 된 다음에 fully connected 된 이 노드에다가 액션 사이즈 더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로 fully connected가 된다. 그 다음에 이 fully connected에서 마지막 1로 또 fully connected가 된다. 1로 fully connected 되는 이유는 아웃풋이 하나, Q, 리어드 하나, 스칼라 펑션 요거를 뱉어주는 네트워크이기 때문이에요. 앞에서 액터 같은 경우에는 액션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제가 그려놓은 거고요. 얘는 이제 스칼라 펑션이기 때문에 어떤 리어드, 보상값 얘를 이제 또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스테이트가 들어와서 fully connected가 되고 그 녀석에다가 액션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와서 그 다음에 이제 fully connected가 된다. 그 다음에 fully connected가 된다. 얘가 또 마지막으로 하나짜리로 fully connected가 돼서 뱉어진다. 얘는 탄젠트 하이퍼볼릭 지금 안 씌우고 있죠. 리어드 값은 뭐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로 만들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냥 커질 수 있으면 무한정 커졌으면 좋겠다는 거야. 딱히 뭐 바운드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리틱 네트워크와 액터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여기에 정의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하면 뭐 이런 fully connected 노드 개수 같은 거 바꿔줄 수가 있고 뭐 그런 거가 되겠죠. 어쨌든 요 Q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상태 변수와 액션의 함수여야 되기 때문에 둘 다 받아올 수 있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선 이제 코드를 쭉 돌리면 여기 이제 여기에 이제 학습 그 결과물들이 저장이 됩니다. 리서치 폴더 쪽에 저장이 돼요. 저장이 되고
또 얘를 재생을 하면 이 리절트 쪽에 있는 학습된 뉴럴 네트워크를 불러와서 뭐 어떻게 학습이 또 되고 있었는지 그런 테스트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요거를 돌려보시란 얘기고 뭐 그래서 이제 결과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저걸 돌려보면 이런 결과물을 줘요. 학습을 함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리턴이 쭉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처음에는 학습이 잘 안 됐으니까 한 번 이제 충전하는 그 기간이 에피소드 1인 거거든요. 1회 충전할 때 요만큼, 2회 충전할 때 또 얻은 리워드, 3회 충전할 때 얻은 리워드, 뭐 그걸 이제 그려놓은 거예요. 가상 이제 시스템을 가지고서 쭉 충전을 해봤더니 그 충전 횟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 사이클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학습이 돼갖고 잘 충전을 시킨다는 거야. 제한 조건도 안 넘으면서 세이프티 만족하면서도 빠르게 SOC 원하는 레퍼런스 SOC 맞춰가면서 쭉 충전이 된다는 거야. 여기서 액션은 충전 전류 뭐 그 크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충전 시간도 처음에는 막 이제 학습이 안 됐으니까 충전 시간이 오래 걸려.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리다가 학습이 되면서 이제 10분, 11분이면 이제 학습이 됩니다. 충전이 됩니다. 11분이면 충전이 돼요. 그리고 뭐 제한 조건도 40도 넘지 않으면서 충전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SOC 쭉 충전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나중에도 이 DDPG 코드를 활용을 하면 어떤 시스템이든지 얼마든지 적용을 해볼 수가 있다. 시스템, 그 다이나믹스 넣어줘야 되는 거, 그 부분이 어디겠어요? input라고 되어져 있는 input.step이라고 되어져 있던 거기 부분에 플랜트 모드를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야. 혹은 실제 플랜트를 갈아 끼던지 실제 플랜트로부터 다음 상태값 지금 상태로부터 액션이 이렇게 취해졌을 때 다음 상태값이 뭐가 나왔다 그냥 센싱만 해서 와도 되고 리어드는 우리가 어차피 설계한 펑션이기 때문에 그냥 계산만 해서 던져주면 된다는 거야. 이 뉴럴넷한테. 그래서 실제 시스템을 지금은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해갖고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고 다른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험을 해보고 싶으면은 input.step 거기를 고쳐주시면 된다는 거고 거기에 이제 reared 펑션이 저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reared를 좀 고쳐보고 싶다. 나는 얘를 좀 더 잘 학습시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 reared를 여러분들이 설계를 해주는 거야. 디자인을 해주는 거야.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요? 크리틱 네트워크, 액터 네트워크, 모델 구조 잡혀져 있던 부분 있죠? 거기 고치고 싶으면 고치는 거야. 히든 노드 개수 뭐 이런 거 고치는 거죠. 그걸로 모델 구조 잡고 나서 이제 크리틱은 타겟으로 이제 또 복사를 해갖고 쓰죠. 소프트 업데이트 해가면서 쓰죠. 그리고 익스피리언스 리플레이 버퍼에 데이터 저장하면서 거기서 랜덤 샘플링 해갖고 온 데이터로 크리틱을 학습을 하죠. 크리틱 어떻게 학습을 했었죠? Q 네트워크가 만족해야 되는 그 등식, 그 차이의 제곱을 미니마이제이션 하도록 학습을 하고 있었죠. 벡터는 어떻게 학습이 되고 있었죠? 리어드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그 목적 함수를 리어드를 벡터의 패러미터로 편미분을 해서 폴리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서 그걸로 벡터를 업데이트하면서 학습을 했었죠. Q 네트워크 뭐였어요? 크리틱 네트워크 값이었었고 그 녀석을 이제 목적 함수로 정의를 해놓고서 그레디언트 계산하는 코드 다 확인했었죠? 그거 활용해갖고 벡터 학습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타겟은 소프트하게 업데이트가 되어지고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결국은 알고리즘에 대해서 배웠고 그 알고리즘을 코드로 구현하는 것까지 살펴봤고 결과물들을 분석을 했을 때 이제 리어드가 쭉 증가하는 방향으로 잘 학습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거를 충전 시간이 이제 또 줄어드는 형태로 학습이 쭉 진행된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리어드를 잘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세이프티에 대한 리어드도 고려를 해놨기 때문에 온도가 막 벗어나지 않으면서
잘 제어가 되면서 충전이 되는 거를 또 결과로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 논문을 실제적으로 좀 읽어보고 그 코드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재생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군데군데 이제 오류가 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도 오류 나지 않게 하는 그 지점들을 좀 적어놨기 때문에 한번 돌려보시면 좋겠고요. 뭐 하다가 이제 또 어쨌든 문의사항이 있으면은 저한테 이제 메일을 주시면 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제 논문을 한번 읽어보고 코드를 재생을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게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강화학습 내용은 종료를 하도록 할게요.